이 공식대로 얘를 이제 적어보자. 먼저 NC1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NC1은 1 곱하기 NC1이야. 그러면 얘로 그대로 옮겨 적어보면 이렇게 적히겠지. N 곱하기 N-1C 1-1승인 1-1인 첫 번째 NC1은 N 곱하기 N-1C 0으로 바뀌는 거야. 공식에 의해.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옮겨와서 적어볼게. 2 곱하기 NC2는 어떻게 쓸 수 있어? R이 2지 지금. 그러면 N 곱하기 N-1C 2-1. 즉 두 번째 거는 N 곱하기 N-1C 1이 된다라는 소리지.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한번 그대로 옮겨와서 해보자. 3 곱하기 NC3은 N 곱하기 N-1C 3-1. 즉 N 곱하기 N-1C 2가 된다. 이런 컨셉으로 마지막 걸 그대로 옮겨보자. N 곱하기 NCN은 다음 규칙에 따라 R이 N이야. 그러면 N 곱하기 N-1C N-1 이렇게 적히지.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이 식이 결국 N으로 묶이면서 N-1C 0, N-1C 1, N-1C 2 플러스 N-1C N-1이 되지. 그럼 얘는 2의 N 빼기 1승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식이 증명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태우 형태로 증명을 하는 건 다른 방법이지. 태우 형태는 자, 이 식 그대로 한번 쓸게. NC 1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NC 2 더하기 3 곱하기 NC 3 더하기 N-1 곱하기 NC N-1. 마지막 거 N 곱하기 NC N까지 적혀 있는 걸 바꾸자. 이걸 뭐로? NC N-1로 바꿀 수 있지.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NC N-2. 이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 건 3 곱하기 NC N 빼기 3.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거야. 한참 바꿔나가다 보면 얘도 N-1 NC 1이 되지. 얘에서 얘 빼면 마지막 건 N 곱하기 NC 0이 되지. 그래 놓고 얘가 이제 어느 값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잠시 S다 해서 더할 거야. 이 S는 얘랑 누가 더해져? 여기 있는 놈이 더해지지. 얘는 더할 게 없어. 그지? 그리고 참고로 앞에서부터 쓰는 게 보기 좋으니까 얘를 먼저 적자. 얘는 그냥 N 곱하기 NC 0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가 똑같잖아. 그럼 이제 개수끼리만 더해봐도 어떻게 돼? N 곱하기 NC 1이 되지. 그 다음에 이 친구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없지. 얘랑 얘를 더할 수도 있지. 한참 더해 나가다 보면 얘랑 얘는 지금 요 앞에 개수들만 더해보면 얘는 1이고 얘가 더해지면 N 곱하기 NC N-1이 되지.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친구는 더할 게 없으니까 그냥 N 곱하기 NC N으로 적어봤어. 그러면 이 S는 N으로 묶이면서 뭐가 들어와? NC 0 더하기 NC 1 더하기 NC N-1 더하기 NC N이 되지. 그래서 이 S는 N 곱하기 얘가 얼마야? 2의 N승이었잖아. 그래서 2로 나눠주면서 결국 내가 구할 진짜 S는 N 곱하기 2의 N 빼기 1승이다 라는 식이 증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43번은 1, 2, 3, 4, 5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압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의 수. 어떤 상자에도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6건으로 했었던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에 이 애를 넣는 방법은 당연히 공도 다르고 상자도 다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파이 5였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에 1, 2, 3, 4, 5를 넣는 방법이니까 243가지가 나와. 그런데 이제 공에 적힌 수압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를 셀 거니까 합이 13인 경우부터 해버릴 거야. 일단은 합이 13이 되려면 여기는 수들만 더해보면 15기 때문에 13이 되려면 어떻게 더해야 되냐? 요렇게 더하면 되겠네. 2만 빠지면 되지. 즉 1, 3, 4, 5가 맞지? 합이 13 되지. 한 묶음으로 들어가고 2만 단독으로 들어가고 다른 상자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런 케이스로. 오케이? 그러면 상자가 다르거든. 상자에 이름이 있어. 이 상자에 얘들 넣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몇 가지야 그냥? 3 곱하기 2지. 얘를 넣는 방법 3가지. 얘를 넣는 방법 2가지니까. 그래서 6가지 계산이 되지. 다른 방법은 뭐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합이 얼마인 경우? 14인 경우. 합이 14가 되려면 1만 빠지면 되지. 그래서 2, 3, 4, 5가 한 묶음으로 들어가고 1은 단독으로 들어가면 돼 저쪽에. 그러면 합이 14인 상자가 발생해 버리니까 이 방법도 6가지가 되겠지. 마지막으로 합이 15인 경우는 모든 번호가 적힌 이 0, 1, 2, 3, 4, 5가 하나의 상자에 몰아서 들어가는 경우지. 그 방법은 3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15가지의 6건을 계산을 했어. 그래서 243에서 15를 빼주면 정답 228 하면서 계산이 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탁구 시합에서 A가 B를 이길 확률, B가 C를 이길 확률들을 주고 있네. 각각 이길 확률. 오른쪽 대진표와 같이 승자 진출점 방식으로 탁구 시합을 할 때 C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 대진표는 총 3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네. 자, 그러면 C가 우승을 해보자. 먼저 대진표가 총 3가지가 있다고 처음에. 이 대진표를 좀 그려놓고 해야겠네. 이런 문제. 선생님도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푸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때 이제 번뜩일 때나 뭐 쉽게 풀지. ABC, BAC, 그 다음에 CAB 이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 C가 우승할 확률 얼마일까? C가 우승하려면 B를 먼저 극복해야 되지. C가 우승을 하려면 그러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단순하게 풀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 그지? 생각해보면 그래. 그래. 즉 여기에 C가 갈 때는 A나 B가 누구든 올라오면 이겨버리면 되니까. 그럼 먼저 여기에 배정될 확률 자체는 얼마야? 3분의 1이겠네. 그지? 세 자리 중에 하나니까. C 입장으로만 생각하게.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A가 이기고, 즉 A가 B를 3분의 1로 이겨버렸어. 그러면 이제 C랑 A가 붙잖아. 그럼 C가 A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네. 여기 나와 있지. 그 다음 반면에 B가 이겨버리는 거야. B가 3분의 2의 확률로.
그러면 B가 올라오고 C가 왔는데 B가 C를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반대잖아. 지금 내가 C가 우승을 해야 되니까 5분의 3인 거지. 그 확률을 이제 더해주면 이건 C가 우승할 확률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이 자리나 이 자리 들어가면 어찌됐든 3분의 2의 확률이 발생을 하기는 해. 배정될 확률이. 그런데 어찌됐든 C가 여기로 가면 뭐 BA가 오든 BA가 오든 A랑 B를 반드시 이겨줘야 되잖아.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A랑 B를 이길 확률 얼마씩이냐? C가 B를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고 C가 A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네. 그치? 그러면 배정된 다음에 둘 다 이길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지.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 각각의 경우를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C가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갔을 때 만약에 A, B가 이렇게 있다면 먼저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이길 수가 있어. 이 자리에서는. B를 이기고 B가 B를 이기고 A를 이겨도 되지만 만약 여기 위치를 바꿨다고 쳐보자. 그렇게. 그러면 A를 이기고 B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10분의 3이고 또 이것도 10분의 3이긴 한데 둘이 어떻게 C가 딱 여기에 갔을 때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3분의 1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걸 또 더해주면 5분의 3이 되는데 그걸 또 곱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이 10분의 3이 두 가지가 있잖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 정도 수순으로 끝내버려도 될 것 같아. 결국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 여기는 복잡하네. 6분의 1 더하기 이 약분하면 5분의 2고 그것에 3분의 1을 곱해야 되네. 또 통분해야 되네. 30분의 5 더하기 12 곱하기 3분의 1이고 그러면 90분의 17이 되네. 그 다음 뒤에 거는 계산을 해보면 어딘가로 배정됐어. 3분의 2로. 그 다음에 연이어서 누구든지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계산하면 5분의 1이네. 5분의 1. 5분의 1은 90분의 18이지. 더해주면 90분의 35가 되고 5로 약분해주면 18분의 7이라는 정답이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어느 보석 감정회사에서 감정 의뢰가 들어오는 보석의 80% 진품, 20%는 가품이라고 한다. 자, 어찌됐든 진품으로 판정될 확률, 판정되지 못할 확률. 그 다음에 진품을 가품으로, 가품을 진품으로 판정할 확률들이 나오고 있네. 자, 이 감별사가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실제 가품일 확률. 진품으로 실제로 가품.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잠깐만.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감별.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감별. 감별. 이게 참 거짓. 구별이 좀 명확히 안 되네. 진품을 잘못 감별. 실제로는 가품.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좀 구해놔야겠네. 예. 그러니까 진품으로 감별될 확률을 구해놔야겠네. 그걸 PB라고 할까? 이걸 진품으로 아까 이거 하던데 감별이라고 해놓자.
진품으로 감별이라는 소리는 진품인데 진품으로 감별받을 수도 있고, 가품인데 진품으로 감별받을 수도 있지. 진진, 요거는 가품인데 진품. 그러면 진진은 어디냐?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판별할 확률, 진품을 가품으로 판별, 맞지? 이게 0.0이야. 그 다음에 가품을 진품으로 판정될 확률 0.03. 그러면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EA가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할 수 있네. 즉 PEA는 A이면서 BC일 수도 있고, A이고 B일 수도 있지. 근데 요게 이제 0.0이고 얘는 0.8이니까 이건 0.78로 매겨주면 되겠지. 0.78. 0.78이네. 그 다음에 PAC는 이게 가품일 확률 0.2거든. 그러면 AC 곱사건 B일 수도 있고, AC 곱사건 BC일 수도 있지. 그러면 지금 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지. 여기가 0.03이야. 그러면 여긴 0.17이래야 되네. 그치? 자, 어찌됐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줬네, 문제에서. 여기 있네. 0.03. 그럼 어찌됐든 진품으로 감별받을 확률은 0.81이겠네. 자, 어찌됐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진품으로 감별된 보석이 실제로는 가품일 확률이래. 어쨌든 진품으로 감별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가품이래.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PB분의 PAC 곱사건 B가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정리를 많이 꽤 해놨네. PB 구했잖아. 결국 0.81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보이네. 보여. 0.03. 그러면 27분의 1이란 정답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 1만큼씩 이 중에 임의호 2개의 점을 택하여 연결한 선분이 무리수일 확률. 무리수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유리수로 끝내는 거지. 여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하자. 얘의 여사건 PAC 유리수일 확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무리수일 확률을 PA라고 하면 1에서 얘를 빼주면 되지. 그럼 유리수일 확률을 계산하면 끝나. 유리수일 확률은 일단은 12C 12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을 했는데 유리수인 변의 개수만 세도 되거든. 그렇지? 유리수인 변이 되려면 변 일자리는 몇 개 정도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개가 있지. 그 다음에 변의 길이 2짜리도 매우 쉽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아홉, 10개 정도 있어 보이네. 10개 정도. 10개 정도. 그 다음 변의 길이 3짜리도 유리수지. 변의 길이 3짜리. 하나, 둘, 3개가 있어. 더 없어. 더 없는 것 같아. 실수했는지 확인 중이야, 지금. 실수는 없어 보여.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자. 여기는 66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해보면 30이네. 그지? 그러면 3으로 약분해보면 6으로 약분되네. 11분의 5네. 그래서 정답은 1-11분의 5니까 11분의 6이라는 정답이 나와야지. 자,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했더니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명. 이용 경험이 있는 걸 A라고 해야겠네. 정리하자. 학생으로 줘버렸네. 없는 학생은 20명.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10명. 자, 표를 만들어야겠는데? 이용 경험이 없는. 이건 경험이 있는 거야, 경험. 자, 그러면 합계에는 이미 여기에 30, 그 다음에 여기에 20을 적을 수가 있겠지. 그치? 물론 여기에도 걔를 곧 쓰겠지만.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 이용 경험이 없는, 그럼 남녀로 좀 구별이 되나 보네. 그치? 그럼 남학생인 걸 B라고 할까? 그럼 여학생인 걸 BC라고 할게. 그러면 이용 경험이 없는 여학생 중에 이용 경험이 없는 여기에 10명이라고 적히겠네. 그럼 여기도 10명이지. 자, 그리고 조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남학생인 사건과 즉 PB와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사건 PA가 서로 독립이래. 이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 수. 여기 X를 구하라는 소리지. 자, 그럼 여기는 뭐 30 빼기 X라고 줄 수가 있겠지. 자, 일단 PB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PB는 당연히 40 빼기 X가 되겠지. 자, 그럼 PB는 뭐야? 전체 50명 중에서 40 빼기 X가 되는 거지. 그 다음 PA는 이 A 라인 뭐이지? 전체 50명 중에 30명이었어. 맞지? 그 다음 PA 곱사건 B는 어디야? 여기지, 여기. 얼마? 50명 중에 30 빼기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50 하나씩 쳐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약분을 해주고, 이 방정식만 잘 풀어내면 될 것 같아. 5분의 3, 40 빼기 X는 30 빼기 X다. 5를 곱하자. 3은 얘한테 분배하고, 2항하고. 그래서 X는 15명.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수학자 파촐리가 자신의 책을 다음과 같이 문제를 실었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하여 6번 먼저 이긴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는데, 그런데 7번의 게임에서 A가 4번, 3번을 이겼을 때 이때 중단을 해버렸대. 그럼 A와 B가 비기는 경우가 없이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한지도 맞춰내래. 자, 그러면 A가 이길 확률만큼 A가 상금의 비중을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만 잘 구별을 해놓자. 6번 먼저 이기면 되는데 A의 현재 상황은 7번 게임을 했고 지금 4승 3패인 상황이지. 6번만 먼저 이기면 끝나. 그러면 A는 어떻게 우승을 할 수가 있어? A가 2연승으로 끝날 수도 있지. 6번 이겨버리니까. 혹은 여기서 이제 2번만 더 이기면 되잖아. 하여간 A는 여기 안에서 1승 1패를 하고 마지막 게임을 이기면서 6선승 하면서 끝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1승 2패를 한 다음에 한 번을 더 이겨도 되지. 그치? 근데 1승 3패는 안 돼, 이 안에서. 왜냐면 B가 우승을 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치? B가 우승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상황이야지, 이 상황. 그리고 이길 확률이 서로 뭐 똑같나? 이길 확률이 서로 같다는 말이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승을 할 확률은 지금 4승 3패인 상황에서 당연히 2분의 1의 제곱이겠지. 4분의 1로 또 확률이 발생하고, 또 이거는 앞게임 20일 독립시행 확률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마지막도 이겨야 돼. 2분의 1. 그럼 여기 약분되면서 얘도 4분의 1이지. 그 다음 이 케이스는 3시 1 한 게임만 이겨야 돼.
2분의 1의 3승. 그리고 또 한 번 2분의 1이 곱해지면 얘는 16분의 3이 되지. 16분의 4고 16분의 4야. 더할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 16분의 11의 확률로 A가 우승을 할 수가 있어. 반대로 B는 16분의 5의 확률로 우승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이길 확률 자체, 즉 상금의 비율은 11대 5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자, 어느 병원에서 독감 증상이 찾아오는 1000명의 환자 중에서 한 명이 실제로 독감 환자이고, 이 병원에서 독감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정확도가 90%라. 독감 증상으로 이 병원에 찾아온 1000명의 환자 감염 여부를 판정할 때 조건부는 아니네. 검사 결과 독감 환자가 여기가 조건부 확률이구나. 검사 결과 독감인 환자가 실제로 독감 환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은 그러면 독감을 A라고 할까? 그러면 독감이 아닌 건 보통 정상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독감 판정을 아까처럼 B라고 주겠지. 그 다음에 판정을 받지 않는 걸 BC라고 하자. 그럼 문제에서는 독감인 환자가 실제로 독감 환자라고 판정을 받는 거니까 독감인 환자가 판정을 받아야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독감인데 판정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독감일 확률 자체 PA는 얼마야? 1000분의 1이지. 1000분의 1. 그 다음에 독감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정확도, 정확히 판정을 받는 경우 PB는 0.9지. 100분의 9, 10. 즉 10분의 9라고 적어놓을까? 이때 감염 여부를 판정할 때 독감인 사람이 판정을 제대로 받는 경우인데, 자, 뭐 독립이란 말은 없고, 자, 그러면 PA는 PA 곱사건 B도 있겠고 PA 곱사건 BC도 있지. 검사 결과가 독감인 환자가 독감으로 판정받았는데, 이거 조건부 확률 같은데. 검사 결과 독감인 환자가 실제로 독감? 그러니까 판정을 받았는데 독감으로. 그런데 정확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애매하다. 검사 결과 독감인 환자가 이게 뭔 말일까? 검사 결과가 독감인 환자가 또 이런다. 검사 또 태블릿 세상 독감인 환자가 실제로 독감이라는 거. 검사의 정확도. 아니 근데 검사 결과가 독감인 환자가 조건부 맞는데, 독감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에 실제 독감, 독감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에 실제 독감. 그러면 PB분의 PA 곱사건 B인데, 지금 독감인 사람이 1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거야 뭐 어떻게 계산해야 돼? PA 곱사건 B, 그 다음에 PAC 곱사건 B인데, 이거는 지금 독감이면서 실제 판정까지 받은 경우니까 일단은 독감이면서 실제로 독감이라는 전제하에
판정도 받아야 돼. 그치? 그러면 얘의 확률은 얼마야? 독감 1000분의 1이고 이건 독감이면서 판정을 받는 사람이니까 정확히 판정을 받을 확률 자체잖아. 그러면 이건 10분의 9인 거지. 그럼 곱해보면 10,000분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독감이 아니면서 독감이 아닌데 독감 판정을 받은 거지. 독감이 아닌데 아닐 확률은 1000분의 999고 독감이 아닌 사람이 판정을 받아버린 거니까 정확하지 않았던 거니까 이거는 10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10,000분의 9 플러스 999지 분의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10,000분의 9가 올라가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만은 없애고 얘 밑에 있는 것만 더해보면 1008분의 9가 되고 9로 약분해보면 9일은 9, 9일은 9, 9, 28 112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9번 주머니에서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가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될 때까지 꺼내 시행할 때 카드를 3장 이상 꺼낼 확률. 이건 저번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카드를 3장 이상 꺼내기 전에 끝내면 된다고 했었잖아, 쌤이. 그러면 이 사건을 생각하면 한 장이나 2장을 꺼내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되겠지. 3장 이상은 너무 많으니까. 한 장만에 끝낼 수도 있지. 뭐가 처음부터 나와버리면 8장의 카드 중에 6이라는 수가 나와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그지? 6의 배수는 오로지 하나니까. 그 다음에 2장만 해도 끝낼 수 있어. 어떻게? 6의 배수가 되려면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6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6이면 되거나 합이 12가 되거나 합이 18은 될 수가 없지. 2장으로.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경우 3장. 1, 5, 2, 4, 3, 3은 안 되지. 똑같은 카드가 없어. 그럼 이거 몇 가지? 4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합이 12인 경우는 주사위처럼 봐야겠네. 4, 8. 그 다음에 5, 7. 또 6, 6이 안 돼.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고 그랬고, 그럼 6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 전에. 그럼 이것도 4가지겠네. 순서 바꾸기 때문에. 한 장씩 꺼내잖아, 한 장씩. 그럼 전체 경우에 쓰면 8, 7에 56분의 8가지네, 8가지. 그러면 8분의 1 플러스 7분의 1이고, 그럼 56분의 15잖아. 따라서 전체 확률 1에서 이 56분의 15를 빼주면 될 것 같아. 56분의 4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얘를 이용하여 증명을 해보래. 그럼 또 아까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긴 했는데 시키는 대로만 잘해주면 되지. 먼저 이 1은 R이야 지금. 그치?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 n 곱하기 n-1 c R이 1이니까 0이라고 적으면 되지. 다음 빼기 얘는 얼마냐? 얘는 R이 이번엔 2야. 요 R이 2잖아. 그러면 n 곱하기 n-1 c 2 빼기 1이지. 2 빼기 1. 그러면 1이라고 적으면 되지. 이런 규칙에 의해 이제 슬슬 감흥이 오잖아. 이렇게 적히겠지. 그 다음은 n 곱하기 R이 이번엔 4야. 4. R 여기 4가. 그러면 n-1c 3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 거는 지금 R이 N이야, N. 여기에 N이 들어와야 돼, N. 그지? 그러면 N 곱하기 N-1C N-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빠르게 N으로 묶으면 되잖아. N-1C 0 빼기 N-1C 1 플러스 N-1C 2 빼기 N-1C 3 N-1C N-1 이렇게 되지. 여기가 쭉 사라지면서 0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증명이 맞춰진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45의 관계로부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7번째 있는 모든 수들의 제곱의 합이 몇 번째 행 가운데 있는 수와 같은지 추측하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놔. 쌤, 이거는 아까 낮에도 살짝 설명해 줬어. 6시 0 곱하기 6시 0 6시 1 곱하기 6시 1 잠깐만 풀어 쓰는 거지. 이렇게 6시 2 곱하기 6시 2 6시 6 곱하기 6시 6이라고 써놓고 한 놈만 바꾸랬잖아. 6시 0 곱하기 6시 6이랑 똑같잖아, 얘가. 6시 1 곱하기 얘가 6시 5랑 똑같고 6시 2 곱하기 얘는 6시 4랑 똑같고 6시 6 곱하기 6시 0이랑 똑같지.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꿀 수가 있는 합이야. 쌤이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으면 이 합이 일정한지를 보라 그랬어. 합이 일정한지를 보라고 했어. 그래서 결국 12시 6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머리 합치고 꼬리 합쳐준 값이 정리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는 12, 6이 들어오면 돼.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이항계수로 굳이 설명을 여기서 시키고 있기는 해. 자, 어찌됐든 12시 6이니까 몇 번째 행의 가운데 있는 수와 같은지 몇 번째 행에 있겠어? 당연히 파스칼의 삼각형 45의 관계? 45의 관계 45번이 몇 번인지 모르겠네. 파스칼의 삼각형 뭐 12번째 행에나 있겠지. 12번째 행 7번째 수가 되는 거지. 12시 0부터 출발하니까. 46의 등식을 이용하여 예의 전개식에서 x 6승의 개수가 nc r의 꼴로 되는지 나타내보래. 이거는 이제 진짜 증명을 하라는 소리지. 즉 다시 1 플러스 x의 6승의 이항계수를 쓰는 거야. 6시 0 6시 1x 6시 2x의 제곱 6시 3x의 세제곱 6시 4x의 4제곱 6시 5x의 5제곱 6시 6x의 6제곱 1 플러스 x의 6승은 6시 0 6시 1x 6시 2x의 제곱 뭐 계속 쓰는 거야. 이렇게 일단 똑같은 걸 적어보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x 6승의 개수가 되는 걸 이제 찾아보자 이 말이야. 이 식을 지금 쭉 전개해 놨고 이 식도 쭉 전개를 해 놨는데 이제 전개된 형태에서 요렇게 막 곱하는 걸 찾는 거지 지금. 즉 먼저 이 친구가 곱해진 거지. 첫 번째 건 6시 0 곱하기 6시 6 x의 6승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가 곱해지면 x의 6승이 되잖아. 즉 6시 1 곱하기 6시 5 x의 6승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곱해지면 6시 2 곱하기 6시 4 x의 6승이 되고 그 다음 이 친구 이렇게 곱해지지. 다시 6시 3 곱하기 6시 3 x의 6승 그 다음에 이 친구 6시 4 곱하기 6시 2 x의 6승이 되지. 또 이 친구 6시 5 곱하기 6시 1 x의 6승이 되고 마지막 이 친구 6시 6 곱하기 6시 0 x의 6승이 되는데 얘들을 이제 더해주면 위에 나와 있던 이 식
이 식이 그대로 써지는 거지. 그치? 결국은 이 식이 이제 풀어 써진 형태의 등식을 이용하여 얘들의 합이 결국은 이 식 1 플러스 x의 12제곱에서의 x 6승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12C6, x의 6승, 즉 얘라는 걸 문제 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찾아낸 거지. 이렇게.